도윤아, 그 회사 그만둬. 제발 널 지키려고 난 모든 걸 버렸어. 엄마,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꼭 합격해서 병원비 마련할게요. 도윤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절대 괜찮지 않아요. 새벽 3시 대학병원 병동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고요했습니다. 409호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겨울 창가에 놓인 도자기처럼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빌딩들 어딘가에는 따뜻한 가정이 있고 걱정 없이 잠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 이 병실에서는 한 아들이 어머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이불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실 문을 살며시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실 옆 벽에 붙어 있는 수납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납 금액 7천만 원이 넘는 숫자.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고작 180만 원. 거기에 대학 등록금 대출 이자까지 갚으면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도 채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계산을 할수록 절망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보호 필름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배터리는 늘 30% 이하로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에는 희망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강상그룹 신입사원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3일 전. 강상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이자 전자건설 금융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신입사원 초봉만 5,500만 원, 거기에 각종 수당과 복지까지 합치면 저택, 연봉이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도윤은 지난 6개월간 이 순간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면 도서관으로 달려가 기업 분석 자료를 읽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 밥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모두 끊었고 대학 동아리 활동도 1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1차 면접, 2차 실무 면접, 모든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최종 임원 면접이었습니다. 면접 날짜는 바로 모레였습니다. 도윤은 병원 로비로 내려가 자판기 커피를 뽑았습니다. 500원짜리 캔커피였지만 지금의 도윤에게는 이것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비 한쪽에 마련된 보호자 대기실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핸드폰 알람은 새벽 5시 30분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2시간 반 뒤면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간 근무. 그리고 오후 3시에는 도서관으로 가서 면접 준비. 저녁 8시에는 다시 병원. 이것이 도윤의 하루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운동회에 오는 것을 보며 도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그 이후로 도윤은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도윤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지키는 것은 내 몫이라고. 아버지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도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틈틈이 도윤의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먼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는 모습을 도윤은 보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3년 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큰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희망이 있다고. 하지만 치료비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이후 대학 휴학계를 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건설 현장 일용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그러던 중 보게 된 것이 강상그룹의 채용 공고였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안정적인 월급, 의료 지원, 복지 혜택. 도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다 마신 도윤은 다시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카네이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편의점 할인 코너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면역력이 떨어져 자주 고열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엄마, 제가 꼭 합격할게요. 그래서 엄마한테 더 이상 걱정 안 끼칠게요.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메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도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절박함이었습니다. 반드시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이틀 뒤 강산그룹 본사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종 면접을 앞둔 지원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자료를 보거나 작은 목소리로 답변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로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정면에 걸린 거대한 강산그룹 로고. 이곳의 공기마저도 달라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결정되는 곳. 누군가는 여기서 꿈을 이루고 누군가는 좌절하는 곳. 도윤은 저렴한 정장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바닥에 땀을 닦았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아니, 긴장을 넘어 두려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원번호 347번 이도윤 씨.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복도 양쪽 벽면에는 강상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업주의 모습, 공장 준공식, 해외 진출 기념식, 그리고 가장 끝에는 현재 회장인 강현우의 대형 초상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면접장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3번 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면접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디귿자형 테이블 뒤에는 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강현우 회장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순간 놀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신입사원 면접에 참석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회장의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보는 순간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347번 이도윤입니다. 도윤은 최대한 당당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면접은 시작되었습니다. 인사팀 임원이 기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강상그룹에 대한 이해도. 도윤은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내내 회장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거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을 뚫어져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이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윤의 답변은 명확했고 준비성도 충분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면접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이도윤 씨, 당신의 가족 관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력서를 보니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셨더군요. 네, 맞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신입사원 면접에서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은 정아진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펜이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면접장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인사팀 임원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충격, 혼란,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어머니의 이름이 왜 회장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장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윤 씨. 도윤은 인사를 하고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반응은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탈락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어머니는? 병원비는? 하지만 도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면접장 안에서 회장은 책상에 두 손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정아진이라고? 회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26년 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면접 결과는 3일 뒤에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회장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석양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인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도윤아, 오늘 면접 어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최대한 밝게 웃었습니다. 잘 봤어요.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들 대견하다. 어머니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악령만큼은 도윤을 놓지 않으려는 듯 강했습니다. 도윤아, 그런데 그 회사가 어디라고 했지? 아, 그게 합격하면 깜짝 선물로 말씀드리려고요. 도윤은 얼버무렸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특정 대기업들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TV에서 재벌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고 특히 강상그룹 관련 내용이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도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작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네, 엄마. 뭐든지 말씀하세요. 큰 재벌 회사는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도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왜요, 엄마? 그냥 엄마 말 좀 들어줘. 제발.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이유는 묻지 마. 나중에 다 말해줄게. 지금은 엄마 말만 믿고 따라줘. 어머니는 도윤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말하는 걸까? 무엇이 어머니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하지만 도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는 이번 주까지 비용이 납부되지 않으면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의사는 치료를 중단하면 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강상그룹에 합격하면 무조건 입사할 것이라고.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후 도윤은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작은 휴게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소파 하나와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 단지 어머니를 살리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장애물이 있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강상그룹 인사팀입니다. 최종 합격 여부는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내일 오전 10시에 발표됩니다. 도윤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희망이냐, 절망이냐.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도윤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 별들처럼 누군가의 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존재일까?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반드시 빛나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어머니보다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합격 발표까지 5시간이 남았습니다. 잠은 제대로 오지 않았지만 도윤은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병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물컵을 씻고 과일 껍질을 버리고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짐이 담긴 작은 캐리어를 정리하다가 도윤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사적인 기록을 보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어쩌면 이 일기장에 답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6년 전이었습니다. 도윤이 태어나던 해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어머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오늘 나는 떠나기로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멀리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도윤은 숨을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나는 두려웠다. 뱃속의 아기를 지켜야 했다. 그래서 모든 연락을 끊고 새로운 곳으로 가기로 했다. 도윤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도윤이가 태어났다. 작고 연약한 생명.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내 전부다. 도윤아, 미안하다. 내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더 뒤로 넘기려다 멈췄습니다. 뒤쪽 페이지들은 잉크가 번져 있거나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읽히고 싶지 않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처럼. 도윤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평온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더 이상 겪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병원 로비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강상그룹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지원번호 347번 이도윤님,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도윤은 어머니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통과 합격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 후 도윤은 강상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로 산 정장은 조금 뻣뻣했지만 도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 같았습니다. 본사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표면에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다른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나와서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전에는 기본 교육이 있고 오후에는 각 부서 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회장님께서 신입사원들을 직접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신입사원을 만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면접 때 회장의 이상한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 오전 교육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도윤이 고개를 들자 도윤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명품 시계, 자신감 넘치는 자세, 전형적인 재벌 2세의 분위기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도윤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신입사원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강서준이라고 합니다. 기획실에 있어요. 이도윤입니다. 오늘 첫 출근이에요. 아, 신입사원이시군요. 서준은 도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기심일까 아니면 경계일까? 저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얼굴이 낯이 익네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상하네.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제를 바꿨습니다.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계속 도윤을 훔쳐보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도윤도 서준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신입사원들은 회장실 앞 대회의실로 소집되었습니다. 곧 회장이 올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현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비서실장과 몇몇 임원들이 따라왔습니다. 회장은 단상에 올라 신입사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깊은 슬픔. 그는 도윤을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도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 사람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회장은 겨우 시선을 떼고 환영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 강상그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연단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환영사가 끝나고 신입사원들은 하나씩 일어나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마침내 도윤의 차례가 왔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윤입니다. 영업팀에 배치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도윤 씨 어머니는 건강하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이 특정 신입사원의 가족에 대해 묻는 것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현재 치료 중이십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신입사원들은 각자 배치된 부서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복도에서 멈춰섰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회장은 왜 자신에게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왜 어머니에 대해 물어본 걸까? 그때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이도윤 씨,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비서실장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첫날부터 회장에게 호출되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인 5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 벽면을 가득 채운 예술 작품들. 이곳은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비서실장이 회장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은 압도적으로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책상이 있었고 그 뒤에 강현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만 보이는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도윤 씨 모시고 왔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고했네, 나가보게. 비서실장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회장과 도윤, 단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처럼. 앉게.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도윤 씨. 아니, 도윤이라고 불러도 되겠나? 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자네 어머니. 정아진 씨는 지금 어디 계신가?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왜 회장이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묻는 걸까?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상태는 어떤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3년째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3년이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왜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 걸까? 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책상으로 가서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이것을 받게.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네. 회사에서 지원하겠네. 도윤은 놀라서 명함을 받았습니다. 뒷면에는 회장의 개인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아니네. 전혀 과분하지 않아.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보게. 그리고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게. 도윤은 인사를 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의 반응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나간 후 회장은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진 씨. 그 사람이 정말 하진 씨일까? 회장은 비서실을 부르려다 말았습니다. 손이 인터폰 위에서 멈췄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만약 26년 전에 그 여인이라면? 그렇다면 도윤이는.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부정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도윤의 눈빛, 표정, 말투, 모든 것이 하진을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하루 종일 회장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회의도 약속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6년 전 하진과의 추억. 하진이 웃던 모습, 하진이 울던 모습, 그리고 하진이 사라진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실장. 네, 회장님.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혹시?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목을 조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도윤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26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만약 도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 그리움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니네. 들어가 쉬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간 후 회장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회장은 마침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네, 회장님. 자네에게 극비 임무를 주겠네. 회장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정하진, 이도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게. 출생 기록, 주민등록, 과거 이력, 모든 것을 말일세. 그리고 절대로 비밀을 유지하게.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흘 후 비서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회장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정하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6년 전의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 맑은 눈빛, 따뜻한 미소. 회장은 이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진 씨. 회장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정하진, 1977년생, 서울 출생, 2000년 강현우 회장과 교제, 2000년 12월 갑자기 연락 두절.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2001년 1월 정하진 부산으로 이주. 동년 3월 아들 이도윤 출생. 회장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출생 시기를 계산해 보니 이도윤 씨는 정하진 씨가 서울을 떠나기 전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6년 전 하진이 사라진 것은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후였습니다. 그럼 하진 씨는 임신한 상태로 떠난 건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은 거지? 왜 혼자 떠난 거야? 그때 회장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진이 사라지기 며칠 전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상하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현우야, 그 여자 문제는 내가 해결했다.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하진을 설득했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하진 씨를 강하게 압박한 건가? 회장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실장,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게. 네. 이도윤과 나의 유전자 검사를 말일세. 비밀리에 진행하게. 비서실장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이후 도윤의 일상은 바빠졌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부서 배치, 업무 파악,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도윤은 필사적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서준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잦았습니다. 도윤 씨, 오늘도 여기서 식사하시네요.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은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서준 씨도요. 도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윤 씨가 어디 있을지 알 것 같아요. 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같은 느낌? 도윤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준과 함께 있으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농담도 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조금 경계했었는데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은 웃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재벌 2세티를 많이 내나 봐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들 그렇게 반응해요. 아,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도 그게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서준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서준이 물었습니다. 도윤 씨,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안 계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서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비슷해요. 아버지는 계시지만 항상 바쁘셔서 거의 못 봤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도윤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일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외로움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준은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일에 매달렸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계자로 키워지며 받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대와 책임이었습니다. 도윤 씨,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등산 갈래요? 등산이요? 네, 가끔 혼자 산에 가거든요. 그런데 도윤 씨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도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눈빛이 너무 진심이어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좋아요. 토요일 오후는 괜찮아요. 정말요? 좋아요. 서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형제를 그리워하던 사람이 드디어 형제를 만난 것처럼. 그날 저녁 도윤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최근 상태가 조금 좋아져서 휠체어로 복도를 산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도윤아,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요. 도윤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병원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회사에서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어느 회사인데? 도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강상그룹이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뭐라고? 강상그룹? 엄마,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도윤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절박했습니다. 도윤아, 당장 그 회사 그만둬.
제발. 엄마, 왜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절대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어. 도윤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내 아버지는 살아계셔. 그리고 그 사람은 강산그룹의 사람이야. 도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도윤아, 제발 그 회사를 떠나줘. 내가 거기 있으면 너무 위험해. 왜요? 왜 위험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26년 전 그 사람의 가족이 나를 찾아왔어. 그들은 말했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 집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만약 내가 임신했다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도윤은 문득 며칠 전 읽었던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찢어진 페이지들, 번진 잉크. 그곳에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찢어진 페이지들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흐릿한 글씨 사이로 몇 문장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말했다. 아이를 낳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빼앗아 가겠다고.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현우 씨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도윤이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현우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 강현우 회장,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든 신입사원이 받는 필수 검진이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별 생각 없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검진 과정에서 채취된 혈액 샘플 중 일부가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강현우 회장도 같은 시기에 정기검진이라는 명목으로 혈액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두 샘플은 국내 최고의 유전자 분석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사흘 후 비서실장이 봉인된 봉투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었습니다. 서류가 회장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 내 아들이었구나. 26년입니다. 26년 동안 회장은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진이 임신했다는 것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그 아이가 자신의 피를 나눈 친아들이라는 것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내 아들이야.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을 찾은 기쁨 하지만 26년이라는 시간을 놓쳐버린 슬픔.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부자관계 확실 이 네 글자가 회장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당장 도윤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나면 도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진이었습니다. 회장은 먼저 하진을 만나야 했습니다. 26년 전의 진실을 듣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실장, 정하진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아내게 이미 파악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409호실입니다. 좋아. 내일 저녁에 시간을 비워두게. 내가 직접 가보겠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간 후 회장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6년 전 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회장은 사진 속 하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진 씨 26년 만이구나. 나는 당신을 만날 자격이 있을까?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 날 저녁 회장은 평소와 다른 차림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양복 대신 캐주얼한 옷, 회장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회장의 심장은 미칠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26년 만의 재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409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대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26년 전과 같았습니다. 하진은 문을 연 사람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이 커졌습니다. 현우 씨? 하진 씨.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6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그들이 나눴던 사랑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오셨어요?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회장은 하진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회장이 한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현우 씨 정말 당신이 맞나요? 네, 하진 씨. 저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6년 동안 참았던 그리움, 슬픔, 후회가 모두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한참 후 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어요? 도윤이 때문이에요. 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계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이를 아세요? 네. 우리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 아이의 면접을 제가 봤어요. 하진은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현우 씨, 제발 도윤이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무슨 말이에요?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진은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6년 전 당신 아버지가 날 찾아왔어요. 아버지가요? 네. 그분은 말했어요. 재벌가에 평민 여자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리고 만약 제가 임신했다면 그 아이를 절대 함께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두려웠어요. 뱃속의 아기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멀리 떠났어요. 당신에게 임신 사실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당신이 날 찾을 거고,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장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미안해요, 현우 씨. 하지만 그게 도윤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회장은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진 씨, 제가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맞서지 못해서. 아니에요, 현우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나는 약했어요. 아버지가 두려워서 회사를 잃을까봐 걱정해서 당신을 끝까지 찾지 못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진 씨, 나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정략 결혼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어요. 밤마다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궁금했어요. 하진도 울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현우 씨. 도윤이를 키우면서 매일 당신을 떠올렸어요. 도윤이가 당신을 닮아서 도윤이를 볼 때마다 당신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26년 만에 다시 이어진 손이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진 씨, 도윤이는 알고 있나요? 제가 아버지라는 걸?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제 겨우 당신이 강상그룹 사람이라는 것만 말했어요. 정확히 누군지는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럼 제가 말해도 될까요? 도윤이에게 제가 아버지라고? 하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어른이에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현우 씨. 네. 도윤이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 애가 당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 애의 선택이에요. 26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니까 혼란스러울 거예요. 알아요. 나는 도윤이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다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로서 26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하진은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도윤이를 강상그룹의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애는 자기 길을 걸어야 해요. 재벌가의 복잡한 일들 속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도윤이의 삶은 도윤이 것이에요. 나는 다만 아버지로서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6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진은 도윤을 어떻게 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했습니다. 회장은 26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진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회장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진 씨, 치료에 전념하세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을 구할게요. 현우 씨,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이미 26년을 놓쳤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제발 건강해져 주세요, 하진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문을 나서려는데 하진이 불렀습니다. 현우 씨. 네. 사랑해요. 26년 전에도 지금도.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하진 씨. 항상 그랬어요. 일주일 후 회장은 도윤과 서준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갑자기 함께 불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 다 함께
도윤과 서준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회장은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일세.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회장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내가 자네에게 숨겨온 진실이 있네.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네의 어머니 정아진 씨는 26년 전 나의 연인이었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회장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자네는 나의 아들이네, 도윤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앉은 서준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26년 전의 사랑, 할아버지의 강한 반대, 하진이 멀리 떠난 일,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임신 사실과 도윤의 출생.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네. 자네는 확실히 내 아들이야. 회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도윤은 아버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그럼 서준 씨는? 도윤이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도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렇네. 서준이와 도윤이는 이복 형제일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느꼈던 친근함의 이유가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네. 아니, 도윤 씨가 아니라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도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준은 일어나 도윤 앞에 섰습니다. 형, 저는 항상 형제가 있었으면 했어요. 혼자라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형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서준은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도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저도 형제가 있었으면 했어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26년 만에 만난 형제의 포옹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습.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한참 후 도윤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낯설어서요. 2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천천히 가도 되네. 나는 기다릴 수 있어. 26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없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저를 키우면서도 항상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진 씨를 내가 어떻게 잊겠나.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지금도 그래. 회장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도윤아, 서준아. 나는 두 아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고 싶네. 하지만 재산이나 권력으로 너희를 묶고 싶지는 않아. 너희는 각자의 길을 가면 돼. 나는 다만 아버지로서
너희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서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형이랑 함께 일하고 싶어요. 형한테 회사 일 가르쳐주고 같이 성장하고 싶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서준을 보았습니다. 서준이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동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진에게 모든 것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하진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치료가 잘 되어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진은 도윤을 보고 그 옆에 선 회장과 서준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서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서준입니다. 형의 동생이에요. 하진은 눈물을 흘리며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이구나. 내 이야기는 현우 씨한테 많이 들었어.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진은 망설였습니다. 지난 세월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해. 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진 씨,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급하게 가지 않을게요. 천천히 한 걸음씩. 하진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넌 괜찮니?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아직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엄마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것이 뭔지 이제 알아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요. 네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고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회장은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진은 손을 빼지 않았지만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서준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우리 천천히 가요. 형이 편한 속도로.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이 같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아직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모든 상처가 아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함께하려고 노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도윤은 어머니, 회장, 그리고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 석양은 저물었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은 비록 26년 늦게 시작되었지만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